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했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에 있는 단일인자 유전, 그렇죠?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단일 대립유전은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 그렇죠? 단일 대립이었고, 자, 오늘은 그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 이상인 경우, 복대립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을 좀 볼게요. 단일인자 유전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두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지. 그래서 두 종류만 있는 경우를 단일 대립유전, 이렇게.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대립유전자가 관여합니다. 그러면 세 종류 이상, 자, 네 가지가 될 수 있고 다섯 가지 될 수 있고 여섯 가지도 될 수 있겠죠.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복대립유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 응집원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자,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 표현형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응집원의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고요, 그렇죠? 자, 몇 개의, 그렇죠? 세 가지 대립유전자입니다. 요게 두 가지면은 단일 대립이죠. 세 가지니까 복대립이 되는데 뭐가 있다? IA, IP, 스몰 i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IA 유전자는 응집원 A를 만들게 하고 IP 유전자는 응집원 B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스몰 i는 응집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대립유전자 IA하고 IB는 스몰 i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하지만 IA와 IB 사이에는 우열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걸 간략히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A와 IB는 우열이 구분되지 않아 동등하고, 그 다음에 스몰 i에 대해서는 둘 다 우성이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공동우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공동우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복대립유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우성은 둘이 공동으로 우성이라는 얘기고, 복대립유전은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복대립유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동우성인 건 아니죠. 그렇지? 혈액형은 복대립유전의 예이기도 하지만 공동우성의 예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혈액형은 이 세 대립유전 중 한 쌍의 상동염색체에 위치하는 두 개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지? I, A, I, A. 그렇지? I, A, I, B. 그다음에 I, A, small I. I, B, I, B. 이렇게. 그다음에 I, B, small I. 이렇게. 그다음에 small I, small 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유전자형 6가지. 그리고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A가 표현되겠죠. 이 경우에는 I에 대해서 A가 우성이니까 역시 A가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와 이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B가 표현되겠죠. 이 경우에는 A도 표현되고 B도 표현 안 되죠. 이 경우가 O형이 되겠죠. 그 다음 이 경우에는 A와 B가 다 표현되니까 A, B형이 됩니다. 그래서 A형, B형, O형, A, B형. 그래서 표현형이 몇 가지? 4가지가 됩니다. 그렇지. 이때 A가 표현되는 경우, B가 표현되는 경우,
A와 B가 표현되는 경우, A도 B도 표현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동우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면, 저 공동우성이 없다면 표현형은 몇 가지? 이제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 A가 표현되는 경우, B가 표현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요거는 혈액형이랑 그 다음에 뒤에 배울 성염색체 유전이랑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는 혈액형에 관한 것만 살짝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혈액형에 관한 것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집안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병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유전병 기억은 나중에 공부하고요. 그렇죠? ABO식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이 A형이에요. 그렇지? 1번이 A형이니까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면 이거는 혈액형 판정할 때 우리가 배운 건데, 자, 혈구에는 응집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혈장에는 응집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1번만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1의 혈장에는 뭐가 있을까? 1은 A형이니까 1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A가 있을 것이고, 1의 혈장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겠죠. 이거 기억나죠? 그러면 자, 1의 혈장 베타에 4의 적혈구가 뭐 했어요? 응집됐죠. 그럼 4의 적혈구에는 뭐가 있다? 베타와 결합하는 B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1의 적혈구 A에 3의 혈장이 응집 반응을 일으켰어. 3의 혈장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알파가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의 혈장과 4의 적혈구, 3의 혈장과 4의 적혈구 사이에서 응집이 이렇게 일어났네요. 이건 뭐야? 4의 적혈구에는 B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A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3을 보니까 3의 적혈구는 베타하고도 응집하지 않았고 알파하고도 응집하지 않았네. 그러면 3의 적혈구는 응집원 A도 없고 B도 없는 거란 얘기야. 그럼 무슨 형이 돼요? O형이 되죠. 그래서 1은 A형, 그 다음에 3은 O형, 그 다음에 4는 AB형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계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3이 O형, 그 다음에 4가 뭐가 돼? AB형. 그리고 나서 이제 2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러면 스몰 i겠죠? 3은 스몰 i. 4는요 IA, I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번이 A형인데 1번 A형으로부터 3번은 스몰 i 유전자를 받았네. 그렇죠? 4번은 뭘 받았겠어요? IA 유전자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1번 A형은 3번을 O형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4번을 AB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번 A형의 유전자형은 IA의 스몰 i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3번은 O형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2번이 3번에게 스몰 i를 하나 줬겠죠? 그 다음에 2번이 4번에게 뭐 줬겠습니까? 그치, IB 유전자를 줬겠죠. 그러니까 2번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 4번에게 IB 유전자를 주고 3번에게 스몰 i 유전자를 이렇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 구성원 2와 구성원 5의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같다. 그러니까 구성원 5도 뭐 됩니까? 이게 B형이 되죠. 얘. B형이 되고 그 다음에 B 스몰 i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A형, 2번 B형, 그 다음에 3번 O형, 4번 AB형. 자,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를 분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보면 스몰 a는 플러스이다 라고 했는데 3이 뭐야? O형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스몰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디귿 4와 5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이며 유전병 기억인 아들일 확률은 8분의 1이다 그랬는데 유전병 기억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이 아이가 A형일 확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번이 뭐야? IA, IB. 5번은 IB, 스몰 i.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렇게 만나면 IA, IB. 이렇게 만나면 IB, 스몰 i. 이렇게 만나겠죠? IA, 스몰 i. 이렇게 만나야 되는군요. IB, IB. 이렇게 됩니다. 그럼 A형일 확률은 얘는 A, B형이고 얘는 B형이고 얘는 A형이고 얘는 B형이니까 전체 얼마? 전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A형일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혈액형 문제는 있잖아. 혈액형 문제만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전 단원에서 배웠던 혈액형 판정하고 엮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혈액형 유전 말고 다른 거, 혈액형 말고 다른 유전이랑 섞여져서 나옵니다. 유전 단원 특징인데, 유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뽑아서 문제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일부분만 알아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잘 알아야 되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복대리 유전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